이 국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리가 네네. 27일 날 첫 네.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시. 변론 기일이 시작이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보낸 관련 서류를 접수도 하지를 않고 헌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도 또 제출도 않고 있고 네네. 26일까지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오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대통령이 이런 준비 기일은 안 나가도 되지만 변호인도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변론 준비 기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 나와야만 합니다. 사실 나와야만 하는데 피청구인 측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 더 기일을 주는 것. 예. 근데 그때도 안 나오고 계속 이 헌법재판소 측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속 변론 기일을 늦추려고 한다면 그대로 강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그렇죠. 안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라는데 아마도 한 번 더 기회는 주겠죠. 변론 기일, 준비 기일을. 지난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그때 심리가 시작됐는데 국회 소추단 이른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말할 것도 없고 변호인단 아무도 안 나와서 3분 만에 그냥 뭐 이 재판을 끝내고 1월에 변론 준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만약에 27일 날 재판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26일 날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방침을 정한다고는 하지만 한 번 더 기일을 잡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뭐 대변인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겠다 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까? 일단 시간 벌자는 건가요? 대통령실 이야기는 이겁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못했다. 뭐 그건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죠.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워낙에 내란죄와 관련된 변호이다 보니까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대한 변호를 했다라는 사람을 다시 이제 러펌에서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수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는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왜 그 일을 맡아야 될 실무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 변호사급에서 굉장히 애로를 먹나 봐요. 뭐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날 계엄이 발표되고 탄핵 소추가 12월 14일이라면 지금 벌써 10여일이 지났으므로 말씀하셨듯이 고의적인 어쨌든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적인 그런 그 재판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소추단 해봤자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측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추단에서는 빨리 이걸 진행을 해갖고 탄핵 심판을 끝내자. 그래서 윤석열 파면을 빨리 시켜서 조기 대선에 가자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선임이 잘 안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 미흡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하자.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게 뭐 있느냐는 게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예요. 그렇죠.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는 시간을 좀 벌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 선거법 네, 맞습니다. 그 항소심 그것도 나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전자도 관측이 돼요. 예, 전자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지금은 전 언론이 다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다 뛰어들어서 죄다 지금 그 지휘관들의 어떤 그 뭐 집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이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나오고 있잖아요. 수첩 아니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령관의 집에서 압수수색된 수첩 안에 무슨 백령도가 있다는 게 어떻게 바로바로 그렇게 발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공표가 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가십적으로 가요. 37세 무속인이 노상원 씨가 찾아와서 뭘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 뭐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옛날에 왜 썬데이 뭐 이런 잡지들처럼 맞아요. 썬데이. 예. 무속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그걸 계속 연결시키면서 딱 제가 생각할 때 2016년도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난 무속 관련된 예, 뭐 맞아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지금 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시간 버는 거에 대한 어떤 뭐 그 판단의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실 그래요. 지금 너무 가십적으로 막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 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정돈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느낌도 있고 두 번째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고법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두 부장판사가 예. 3개월 내에 하늘이 무너져도 결판을 내겠다 뭐 이런 각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집행관 집행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바로 집행관 집행. 왜냐하면 원래는 한 2개월 걸리던 그 판단이거든요. 송달 안 받을 때 보통 최강욱도 2개월 걸렸어요. 근데 안 받으니까 이틀 만에 또 보내고 안 받으니까 5일 만에 집행관 송달. 거기다가 변호인 선임 안 했다니까 국선 변호인 바로 선임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대통령실도 보면서 어찌됐든 이재명의 고법 관련된 선고가 좀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하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그러한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도 한번 소환했는데 불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검찰은 일단 공수처로 짐을 떠넘겨버렸어요. 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뭐 수사 능력도 없는데 2번 소환장을 보냈는데 불응했잖아요. 25일 날도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했는데 지금 공수처는 또 꼬리를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자기네 인원도 적을 뿐더러 만약에 소환을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긴급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긴급 체포에 불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스케줄이 되냐면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이 나와야 돼요. 임시구속을 더 이상 못합니다. 긴급체포는. 근데 구속영장을 했을 때 이 만약 그러니까 저 공수처가 한 번도 구속영장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압수수색. 그럴 영향이 영장이 없는. 다 지금 기각되고 있는데 자기네가 수사 제대로 지금 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로부터 뺏어온 건데 더군다나. 그리고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더라도 20일 이내에 지금 기소를 해야 돼요. 그 기소가 뭐죠? 자기가 대통령 기소권이 없더라고요. 그럼 또 검찰한테 넘겨야 돼요. 예. 그럼 자기네가 이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0일밖에 없어요. 20일 동안 공수처가 무슨 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질적인 수사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수본인가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공수처 또 국방부 검찰단하고 이렇게 함께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일 수사해 갖고 기소를 할 정도의 그러한 수사 역량은 갖고 있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수처에서는 3차 출석 요구를 보내든가 네네.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가 네.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방침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사는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불응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3차 소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긴급체포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은 통치권 행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무슨 공수처라든가 경찰, 검찰에 가서 수사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행이 되면은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텐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 거기 폐쇄된 사무실에 가서 수사받기는 싫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은 그때는 가서 받아야겠죠. 그렇죠. 민간인 신분이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인용된 뒤에는 검찰 수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순을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는 받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진전은 됐어요.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김용현과 노상원이 양쪽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좀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그 내란 우두머리죄로 표현되는 대통령이 나선다? 그러면 그 급무살을 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러면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이렇게 그렇죠. 된다라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리스크가 이쪽이 더 크다. 근데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나 봐요. 헌법재판소법 51조 재판이 진행되면 중단된다. 예. 중단할 수 있다. 참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됐을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지금 그 헌재 결정을 한다. 이런 법이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저기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다. 만약에 진짜 만약 그걸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걸 그 법을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도리어 더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버티기에 들어갔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뭐 수사든 헌재 심판이든 응하겠다는 입장인 건 분명한데 네네. 아마 헌재는 헌재대로 자기들의 또 시간표대로 진행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에 큰일이 벌어지면 감초처럼 빠지지 않으신 분이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수제자라고 자처를 하는 분이니까. 네네. 본인이 자처를 하시죠. 예, 본인이 자처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동교동계에서는 사실 잘 안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예, 어쨌든 수완이 좋아갖고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들. 그렇죠. 동교통에 미국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 다 쳐내고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니까 뭐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 네. 이분이 또 무속을 들고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네네. 지금 윤 대통령이 내년 운이 좋다. 이런 점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믿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다. 얼마 전에 천공도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영상에. 뭐 관저도 잡아줬다는 사람. 네네. 그 사람이 내년 3월이면 천운이 돌아온다. 그렇죠. 100일만 버티면 된다. 100일만 버티면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뭐 건진법사도 있고 지리산 도사도 있고 명태균이 네.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 부인도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다.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될 금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어떤 금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요. 왜? 국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라면 일단 권한대행이 뭔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줘야 될 선수 높은 원로 아닙니까? 선수가 원로죠. 나이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아니 초선 의원들이 뭐라고 막말을 하더라도 야 위기 상황이야.
이거는 좀 정돈돼서 얘기해.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속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와갖고 권한대행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겠다. 이건데 세 번째 너무너무 나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권한대행 부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 때 수석으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때 왜 그 준용됐던 사람이에요. 만약 핵심적인 기재부에서도 핵심적인 일만 하고 통계청장을 했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쭉 그 밟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그 부인 운운하면서 부인이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근데 화가지요. 그 사람을 갖다가 무슨 뭐 무속 운운하면서 폄하를 시킨다. 일 갖고 이야기하라.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이 일은 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인 운운하면서 무속 운운하는 건 박지원답다. 정말 박지원스럽다. 박지원스럽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본인이 누구한테 제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비상계엄 이후 거국 내각의 총리직의 제안을 받고 탁 한마디로 차버렸다 하면서 또 자기 위상을 과시를 하네요. 네. 근데 이건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인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 뭐랄까 그 관종이라고 표현되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건 이해가 가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날짜입니다. 19일 날 만났다는 거예요. 19일 날 롯데 호텔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롯데 귀비실 자기가 맨날 국정원장 시절에도 그걸 안가처럼 사용했다고 자랑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19일 날 기업인을 만났는데 그 기업인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기업인이 왜 제안을 하죠? 거국내가 저기 총리로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19일은 무슨 날입니까? 자, 14일이 소추된 날이에요. 19일은 이미 권한대행이 출범한 날이에요. 벌써 15일부터 권한대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탄핵이 인용되거나 뭐 아니면 기각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권한대행이 거국내각을 꾸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총리를 어떻게 꾸려요? 자기가 해야지. 헌재 끝날 때까지 헌재 심리 끝날 때까지. 그런데 거국내각 총리를 얘기해서 뭐 이거 탁자를 치고 나왔다. 이거 앞뒤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정말 이건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